음식을 갖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쌤 영어 여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하시죠. 일단은 여러분 한국말에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국말은 그냥 토마토입니다. 이게 영어로 갔을 때는 토마토가 되는지 또는 tomatoes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구별져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틀리지 않은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눈에 딱 봤을 때 그게 딱 하나로 구별되지면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애매모호하면은 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일단 처음 해보는 게 비스켓. 비스켓 아시죠, 여러분? 비스켓이라고 하죠. 우리 어디입니까? KFC에 가면은 그 비스켓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딱 보세요. 딱 하나, 두 개, 세 개 살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비스켓,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얘는 뭡니까? burger or hamburger라고 하죠. 그 안에 들은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햄버거 한 개, 두 개, 세 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왜 구별져야 되냐면은 영어는 숫자에 아주 민감한 언어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I would like to have two hamburgers 이렇게 S를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반드시 구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은 잘 잡고 있죠? 다음 거 볼게요. peanut, 땅콩이란 뜻이에요. 땅콩, 짠! 땅콩 그림 보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물론 땅콩이 엄청 많으면은 그걸 다 못 세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딱 집을 수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컵케이크. 여러분 컵케이크 좋아하시죠? 이렇게 생긴 컵에 있는 케이크를 컵케이크라는데 물론 얘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셀 수가 없겠죠. 가루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그냥 컵케이크 한 개, 두 개, 세 개 어때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cupcakes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케이크 한 개, 두 개, 세 개 제과점 가서 살 수 있죠?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여기 케이크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 케이크를 내가 잘랐어. 그래가지고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 케이크는 살 수 있어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케이크 하나를 조각을 내면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개념이 없어요. 이럴 때는 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 느낌상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집어서 살 수 있는 건 다 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애매해. 이 케이크처럼 잘라낸 케이크는 애매합니다. 셀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닭이 있어요. 닭. 닭 한 마리, 닭 두 마리, 닭 세 마리. 셀 수 있죠. 그중에 닭 한 마리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어요. 이거 좀 드실래요? 이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 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은 이 닭들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 됩니다. 제과점 가서 살 수 있는 이 컵케이크는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좀 주면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컵케이크는 보통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먹죠. 비스킷도 보통 한 사람당 하나씩 먹죠. 쿠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세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케이크 엄청 크죠? 잘라 먹습니다. 물론 제과점에서는 a cake, two cakes 이렇게 셀 수 있지만 잘라져서 먹을래? 라고 하는 건 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수박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워터멜론이라고 해요. 멜론인데 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국말로 수박 똑같은 뜻이 되죠. 워터멜론. 그럼 내가 마트 가가지고 수박을 살 때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이 수박을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래가지고 이 자른 거를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watermelon?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I will buy 3 watermelons at the supermarket. 이럴 때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캐럿. 당근이에요, 당근. 그럼 캐럿은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하지만 내가 이 당근을 사가지고 잘라서 요리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셀 수 없겠죠. 근데 우리 흔히 보통 얘기할 때는 캐럿, 가서 당근 3개만 사와라. Could you buy 3 carrots?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fruit. 이 탁자 위에 바나나, 사과 2개가 있어요. 그럼 1개, 2개 셀 수 있죠? 이럴 때는 fruit.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과일. 그에 비해서 그냥 나 과일을 좋아해 라고 할 때는 그냥 모든 과일이잖아요. 모든 과일 다 어떻게 셉니까? 그냥 애매해. 그럴 때는 I like fruit. 이렇게 s를 안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과일은 셀 수 없는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시겠죠? 다음이에요. onion.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양파 하나, 둘, 셋 이렇게 살 때는 셀 수 있지만 이 양파를 잘라가지고 햄버거 안에 넣었어.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간 오니언은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서브웨이를 갑니다. 그럴 때 양파는 빼주세요. Without onion, please. 여기서는 음식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게 되고 마트 가서 양파를 살 때는 I will buy 3 onions. 물론 어떤 사람들은 I will buy a bag of onion 하면은 얘가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한 자루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 개념만 알면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얘는 셀 수 없다, 얘는 셀 수 없다, 얘는 셀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의 느낌을 갖고 셀 수 있는 거냐, 셀 수 없는 거냐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별해야지만 나중에 배울 때 some, a little, a few, many, much, a lot of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에요. cheese. 사진 찍을 때 cheese 뭐 이렇게도 하지만 치즈죠. 그럼 여러분 치즈를 잘 보세요. 치즈를 볼 때 치즈는 잘라도 치즈입니다. 우리가 치즈를 살 때는 치즈 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치즈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치즈 이렇게 덩어리 하나, 덩어리 2개, 덩어리 3개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덩어리를 세는 거지 치즈 자체를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걸로 가요. 마찬가지로 주스도 그 주스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주스를 여기 따랐어요. 그러면은 이 주스가 아니라 이 주스에 들어있는 뭐 버틀, 병, 글래스, 카튼, 각이란 소리죠. 요런 것들을 사는 거지 주스 자체를 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얼음이 있어요.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렇게 물이 됩니다. 물이 돼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이 물은 셀 수가 없어. 그럼 이 얼음도 물이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거를 큐브라고 해요. 큐브. 이 얼음으로 된 여기 정사각형을 큐브라 합니다. 이 큐브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2 cubes of ice 이런 식으로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괜찮습니다. 뭐 2 ice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 뭐가 있냐면 sugar가 있어요. sugar는 뭡니까? 그렇죠. 설탕입니다.
우리 설탕을 살 때 그 설탕 가루를 사나요? 아니면 설탕에 담겨 있는 봉지를 사나요? 설탕 봉지를 사죠? 그래서 a bag of sugar 이런 식으로 보통 백을 세요. 2 bags of sugar 설탕을 세는 게 아니라 설탕의 단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orange 오렌지예요. 오렌지 하나, 오렌지 두 개. 딱딱 떨어져서 셀 수 있죠, 여러분. I want to buy 2 oranges.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 나 학교 다닐 때 셀 수 없는 명사. 명사에는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외도 많고 이걸 한 번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이런 개념만 자꾸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저도 지금 영어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각각 다 외우고 단어를 외웁니다. 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잡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랑 무작정 외우는 거랑은 학습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파스타. 이 파스타는 김치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스파게티도 있고 링귀니도 있고 투움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의 그냥 전체적인 파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Two pastas please 다 알아듣긴 해요. 하지만 셀 수 없는 거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honey 꿀이죠. 물론 사랑스러운 자기를 부를 때 honey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꿀. 여러분 꿀도 그냥 액체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 꿀 단지를 세죠. 이 단지 주공 5단지의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단지는 jar라고 합니다. 우리 자기 jar 단지예요. 그래서 꿀 2단지 하면은 2 jars of honey 이렇게 단지를 셉니다. 좋아요, 여러분. flower 꽃이 보이죠? 얘랑 발음이 조금 틀린데 거의 비슷하다 보세요. flower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 가서 사오죠? 어떻게 삽니까 밀가루를? 뭐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담나요? 아니에요. 이 백에 담겨져 있는 밀가루를 사겠죠. 그래서 a bag of flour 이렇게 백을 셉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제 오죠. 아, 완벽하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가루나 액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데 이걸 세고 싶다면은 앞에 단위가 함께 붙는구나.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는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a piece of cheese 이렇게 하거나 덩어리로 a lump of cheese 이렇게 덩어리로 세거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잘 잡고 있죠? 조금 어렵지만 저와 함께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토마토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tomato라고도 해요. 토마토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마트에 갔을 때는 토마토 하나, 둘, 세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식재료로 사용해가지고 햄버거에 넣을 때는 그 식재료의 토마토는 셀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 흔히 토마토는 셀 수 있는 거예요. Could you buy 7 tomatoes when you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I don't want to eat tomato 이럴 때는 셀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식재료로 가냐? 아니면 그냥 과일 1개, 2개, 3개냐? 요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지만 나 햄버거 먹을 때 토마토 빼주세요. May I have my hamburger without tomato?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요. 칩은 이렇게 생긴 과자입니다. 우리 흔히들 스낵이라고 하는데 스낵은 간식에 가까운 거고 이 과자는 칩이라고 해요. 이 과자는 1개, 2개, 3개 집어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chips, a bag of chips, 과자 한 봉지가 되겠죠. 다음 나오는 거는 milk, 우유입니다. 우유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에 따라 먹거나 잔에 따라 먹거나 그래서 잔을 세요. A glass of milk, 2 glasses of milk 이런 식으로 잔을 세지 우유 자체는
셀 수가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우유 빼고 주세요. May I get my coffee without milk? 이렇게 얘기하지. May I get my coffee without milks?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외우지 마세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이런 느낌 잡으세요. 자, 다음에요. 잼. 여러분, 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잼은 도리도리 잼.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잼, 끈적끈적해요. 잼은 끈적끈적합니다. 여러분, 잼을 살 때는 뭐를 삽니까? 병에 들어있는 잼을 사죠. A bottle of jam 또는 a jar of jam. 이렇게 단위를 셉니다. 이 잼 자체를 셀 수 있진 않아요. 자, 마지막 커피. 마찬가지로 컵에 들어있는 이 커피를 사는 거죠. A cup of coffee, 2 cups of coffee.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잼 2스푼만 넣어주세요. Put 2 spoons of jam. 이렇게 해도 되지만 Put 2 jam please. 다 알아듣습니다. 커피 3잔 주세요. May I have 3 coffee please. 다 이해합니다. 물론 3 coffees 이럴 때는 s를 붙여야 되겠죠. 커피는 셀 수 없는데?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갔을 때 빵을 breads 뒤에 s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마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를 정확히 구별졌다 외우다 보면은 여러분만 정말 힘들어지니까 오늘 제가 알려준 개념 있죠? 요런 느낌으로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거를 가는구나만 기억하시면서 계속 지금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 가면서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제는 저와 같이 공부하니까 개념을 잡을 수 있죠. 이런 개념들을 내가 정말로 영어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면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더 많은 콘텐츠로 저와 함께 영어 읽기부터 말하기까지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